최근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중요한 3점을 추가하여 리그 8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승리는 토트넘이 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승리로 여겨집니다. 이전에 두 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선수들의 심리는 여전히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팀의 압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베리를 대신한 선수는 자주 선발 출전하지 않았던 베르너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반응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토트넘을 맞이한 맨유는 2024-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에서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에이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퇴장이 팀에 큰 타격을 주면서 맨유는 경기 초반부터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 그의 부재는 전술적으로도 큰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맨유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불과 3분 만에 맨유는 위험지역에서 볼을 탈취당해 브레넌 존슨에게 실점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팀의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게 됐고 맨유의 수비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전반 42분 페르난데스가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맨유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로 그의 퇴장은 팀의 전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맨유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프타임을 맞이한 맨유는 10명의 선수로 새로운 전술을 세우고 재정비하려 했지만 추가 실점을 너무 일찍 내주고 말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맨유는 역습을 허용하여 대한 쿨루셉스키에게 또한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수적 열세 속에서 방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맨유의 수비는 그야말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33분에는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0대3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대0의 최종 점수를 기록한 선수는 전환 이적료가 6,500만 파운드가 넘는 공격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퇴장 변수가 경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원하던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로 만약 그가 경기장에 있었다면 더욱 큰 점수차로 승리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토트넘 출신이자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패널로 활동하는 제이미 레드냅은 손흥민의 존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이 정말 용감하게 뛰며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여기에 손흥민이 함께 뛰었더라면 토트넘은 아마도 6골까지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는 또한 그만큼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다. 이번 경기는 상징적인 승리였다며 손흥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자리에서 뛴 티모 베르너는 골 결정력에 있어 여러 차례 악평을 받았고 이는 토트넘이 단지 3골 차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빅찬스를 모두 놓치며 머리를 감싸 쥐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첫 번째 찬스는 전반 38분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베르너는 오나나와의 1대1 상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빠른 주력을 활용해 맨유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동료의 패스를 받아 공을 몰고 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으나 정작 마무리 슈팅이 오나나의 다리에 걸리면서 득점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베르너에게 있어 정말 결정적인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후반 11분에도 비슷한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베르너는 다시 한번 수비진을 뚫고 들어가 슈팅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오나나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가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팀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회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토트넘이 이날 맨유를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하며 다득점 경기를 펼친 가운데 베르너는 점점 더 부각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너는 그러한 흐름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관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베르너는 중요한 순간에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팬들과 동료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고 이는 팀의 공격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비판과 좋지 않은 말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한 언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긴장된 비난 속에서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여론 속에서 베르너를 옹호하고 동료에게 힘을 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베르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고 직접 그의 편에 서서 방어했습니다. 부상 문제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뛰지 못했던 손흥민은
베르너가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게다가 베르너는 중요한 경기에서 주전으로 나서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큰 압박을 동반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을 대신해야 하는 선수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잘 알고 있었고, 경기력이 좋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비교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비판은 그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쏟아졌고, 그가 놓친 두 기회를 반복해서 언급하며 그를 형편없는 선수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경기에서 그가 나쁜 선수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그것에 의존했습니다. 때문에 손흥민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 베르너는 모두가 나를 비판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 나는 이 자리를 맡기 위해 노력하고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것만 보고 나를 비난할 뿐입니다. 오직 손흥민만이 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다르게 나를 격려해 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기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르너는 경기장에서 매우 긴장된 시간을 보냈고, 이는 그가 자신의 재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큰 기회를 얻었지만 아쉽게도 놓쳤습니다. 베르너는 손흥민이 없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전하며 팀에서의 손흥민의 역할과 그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통해 팬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경기 관찰자일 뿐만 아니라 동료를 항상 배려하는 선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젊은 선수들이 본받아야 할 진정한 기감입니다. 언론 또한 베르너의 발언에 대해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손흥민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골수는 단순히 3골이 아니라 6골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토트넘이 10개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고 득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공격 조직이 다소 느슨해졌고 많은 슈팅이 골대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격력도 줄어들어 많은 슈팅이 골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의 기여가 결코 부정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핵심 선수가 빠짐으로써 공격진이 강력하지 못하게 되었고, 손흥민은 자신의 빠른 발과 뛰어난 드리블 능력, 그리고 정확한 슈팅으로 공격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팀의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다시 공격진에 합류하기를 온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다쳤는지를 간과하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결장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경기를 펼쳤지만 만약 그가 경기 중에 함께했다면 더욱 폭발적인 공격력을 발휘하며 경기를 더욱 일방적으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의 부상에서 빠른 회복과 복귀가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